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출근길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배승이와 함께 저는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돌아올게요.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생각이요. 과거에 집중하면 과거에 얽매이고요. 또 미래에 집중하면 미래가 열린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제가 아침마다 요새 이렇게 가르침을 얻고 있어요.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뉴스 파이팅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명 깊게 항상 들으니까 늘 이렇게 준비를 해와 주시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현충일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루 푹 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걱정, 생각을 멈추고 즐거운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가 열린다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창창하죠. 그렇군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적경지에서의 군사훈련이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네. 그래서 군이 육해공 완충구역 그러니까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과 같은 군사훈련을 이제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서해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하던 절차가 이제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이 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서 수위를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이 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지 않아도 각 군과 해병대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드디어 각자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기로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졌지만 네. 실시 여부, 실시 시기는 북한이 추가 도발 여부를 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북 심리전은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서도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만약에 이 대북 확성기에서 저희 방송이 나간다면 북한 난리 나겠네요. 북한 주민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건가요? 북한 분들이 뭐 김영민 아나운서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넘어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우리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오전에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모두 발언에서도 한 총리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벌써 7일째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7일. 네, 저는 벌써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오늘 국회에서 첫 본회의가 또 열리는데요. 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 본회의에서 의장단, 국회의장단 선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후보로 뽑았죠. 우원식 의원. 네. 그리고 이하경 의원이 각각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 부의장으로 선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여당 몫의 부의장 후보가 정해지지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본회의에 불참 그러니까 보이콧할 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군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회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이틀 뒤인 7일에는 네. 상임위원장들을 이제 선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날짜들은 훈시적 조항일 뿐이고 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구성은 여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는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국회법을 더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양당 원내대표 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2+2 회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 또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아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민심에 따라서 이 두 상임위는 물론 더 나아가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민법에서도요. 법보다는 서로 양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서울이 수도인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나요? 없죠. 그렇군요. 없는데 근데 왜 우리는 수도를 서울로 했을까요? 대산임수? 그게 아니고요. 관습 헌법이라고 네네.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죠. 웃자고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예. 저희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네네.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예, 뉴스파이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병원에 내린 각종 명령들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전공의와 소속 수련 병원에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이나 업무 개시 명령,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같은 각종 명령들을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이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이 행정 처분이 재개될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또 수련 과정에서도 차질이 없게끔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과는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은 이 남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또 강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돌아와야 되는 그 전공의와 또 있는 전공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정부 입장에서 난감하겠네요.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공의들은 여전히 좀 강경합니다. 네.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의 복귀 요건이 의대 증원, 네. 전면 백지화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올 명분이 없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박다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네.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고요.
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소개해드리면 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는 결국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가동될 수 있는 정책이다. 의료 수가는 찔끔 인상해주면서 그런 착취의 현장으로 스스로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마 많은 전공의들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네. 전했습니다. 노한규 전 대한의협회장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기어 들어오라는 말인가 이렇게 그러네요. 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네요. 또 전공의 입장도 들어보니까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네요. 그럼 동맹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는데 네. 의대생들의 이 동맹 휴학계는 정부가 인정해줄 수 있을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33개 대학 총장들이 어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했는데 본격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도우려면 교육부, 복지부 차원에서 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고요. 네. 당장은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부에 요구할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 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이제는 의대 증원도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시간이 흘러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엔 사건 사고인데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한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가해자도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주동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또 어제는 다른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한 수입차 전시장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해자가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볼보 자동차 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가 그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라고 밝히면서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가해자들이 자신을 숨겨달라면서 서로 제보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채널 운영자는 나머지 가해자들 수십 명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신상은 공개하지 말아달라면서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신이 가해자 명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래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지만 이렇게 가해자의 신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피해자는요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육군 훈련병 사망과 관련해서 이 얼차려 중대장 이긴 그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 가해자들을 먼저 보호하는 법 쪽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소식도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에드피아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확실한 성면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와이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경기공예학교 브이로그. 요즘 학교 끝나면 학교 밖에선 뭐 하냐고요? 야, 나 드럼 치는 거 찍어주라. 함께여서 즐거운 샵 경기공예학교. 유리는 오늘 태권도 수업 들으러 갔고, 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배우러 갈 거예요. 우리는 다 배운다. 샵 경기공예학교. 원하는 배움 공유해. 생활기록부에도 공유해. 요즘 우리가 배우는 방법. 경기 공유학교. 우리 완전 럭키 경기도 교육청이잖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면적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출산 정책에서 소득 기준 전면 폐지를 연초에 제안했습니다. 절박과 절실, 절감의 심정으로 출산율 반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가 있어 행복한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올해 양성평등 문화상 주인공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상 후보를 공모 중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우리 삶 속의 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확산하는 데 앞장선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인상과 문화 콘텐츠상, 문화지원상, 신인상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합니다. 6월 30일까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부문에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 바랍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의회가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으로 중점 추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서 인천이 글로벌 인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생각나시죠? 우리 곁에서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숲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26% 줄여줍니다. 회색 도심에 나무를 심는 도시숲 조성 사업. 산림청은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무와 함께라면 무더위도 거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캠페인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산림청과 함께합니다. 출근길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뉴스파이팅 2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에 있으네.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크리네요 테크. 크리네요 테크 집중기.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뉴스파이팅 배팅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인데요. 모두 까기의 달인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전국 다니죠. 아, 전국을 다니면서 못 뵀던 당원분들 네. 뵙고 거의 매주 뭐 산행, 낚시도 가끔 가고. 아, 그러시군요. 모두 까기를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시는군요. 낚시 가면은 뭐 많은 분들 뵙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말씀도 좀 듣고. 네. 전국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죠. 아, 그렇군요. 요즘은 누굴 까야 됩니까? 뭐 다 까야 되겠던데. 다 까야 되겠습니까? 다 못하는. 다 못합니까?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22대 국회에서요. 190석 가까운 야당이 탄생했습니다. 여당은 10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21대도 거야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이 대처를 못했죠. 네. 소위 저항을 못했죠. 저항을 못했죠. 입법 독재에 대한 저항을 못하니까 네. 이제 막 나가는 거지 민주당은.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그러기에는 뭐 정부 여당 윤 대통령이 네. 협치 좀 해라.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안 하니까 그냥 뭐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 만들 때까지 막 가자. 아. 그런 국회의 모습이 예. 보여서 22대 국민의힘도 되게 힘들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보드라운 사람인데 네. 좀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근데 협치라는 게 쌍방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치라는 게 손을 내미는 쪽은 네. 정부 여당이 내미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야당은 그냥 그야라도 네. 좀 삐뚤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구성 자체가 예. 좀 삐뚤삐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네.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야인데 상권 분립의 나라인데 네. 그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조율해 가면서 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오히려 정부 여당의 책임이 좀 더 크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 항상 정부 여당 권력을 가진 쪽이 네. 책임이 크죠. 같은 안이라도 예. 국민들의 시선은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김정주 여사를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하다. 그건 정부 여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1일 1특검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번에는 대북송금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김정순 여사 특검법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 생뚱맞지. 그래요? 생뚱맞아요? 결국 국민의힘에 네.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특검법을 냈다. 그런가요? 뭐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정숙 여사 특검법 다 받아라. 다 받아라. 받아야 된다. 예.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김정숙 여사 특검법 냈을 때 네. 국회에서 다 받자고 국민의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용산 쪽하고도 조금 견제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한동훈 대표 안 되겠어요? 아, 됩니까? 되면은 네. 시간 지나면은 한동훈에 의해서 쫓겨나야 될 대통령의 모습보다야 대통령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예.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쫓겨나는군요. 뭐 거의 그런 수순으로 가죠. 아, 그렇게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하는 행위를 보면은 25년 동안 형님 가다가 총선 때 그런 행위를 보고 총선 끝나서 한번 보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봐서는 좀 보수 쪽에 이제 배신은 일상화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죠. 한동훈은 배신할 것이다.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쫓겨낸다. 그것을 본인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조금은 국정 운영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대통령이 3년 남았는데 네. 그다음에 중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선거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지방선거 뭐 1년 전쯤 되면 지금부터 1년 후 네.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결별설 혹은 윤 대통령 스스로 자의적으로 나가든 네. 타의해서 나가든 지금 뭐 대권 후보자라는 사람들이 다 비윤이고 반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따지면은 윤 대통령의 앞길이 막막해서 저는 예. 좀 윤 대통령을 좋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스스로가 이제 정면 돌파를 하실 때가 됐다. 정면 돌파할 때가 됐다. 그냥 그 연찬에 가서 북엇하고 술 먹을 상황이 아니고 고심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좀 거리두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스스로가. 오히려. 예. 뭐 그 길이 뭐 정치 좀 제가 그 나름대로는 좀 정치 오래 해보니까 네. 가는 길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스스로 가느냐. 남의 힘에 의해서 밀려서 가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야가 싸우는 거 뭐 국민의힘이나 뭐 저 민주당 스스로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네. 본인은 개혁의 중심으로 개혁으로 그냥 막 가고 가시면 된다. 그러면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이 아쉽지. 네. 가셔가지고 뭐 어거지 엎어할 필요 없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께도 조언의 말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이화영 씨 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7일에 재판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런 수사 과정 전반을 겨냥한 특검. 이것도 민주당에서요. 검찰 출신들이 주도가 돼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이죠. 네. 왜냐하면은 뭐 결국 그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려면은 사법적 리스크를 뭉개야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뭉갤 거냐. 사사건건 검사들에 대한 네.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최상병 건 혹은 이번에 그 대북 송금 특검법은 많이 나갔잖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더 나갈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개딸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진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다. 결국은 뭐 소위 당권 강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딸들의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 어떻게 가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될 텐데 네. 그것을 풀 수 있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풀지 않잖아요. 안 풀겠죠? 왜냐하면 혼자서 좋아하죠. 겉으로는 더 하라 얘기하지 않지만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뭐 결국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비판해야 된다. 너가 이렇게까지 가냐? 검수완박 제2탄 아니냐? 예. 이렇게 따갑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법은 전략적이라고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이 내놓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 뭐 저는 뭐 민주당 같으면은 네. 양특검 다 받자. 뭐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 못 내는데 네. 뭐 그럼 좋다. 양특검 다 받자고 나왔을 때 국민의힘 용산의 태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뚱맞다. 윤상현 의원이 저하고 되게 친한데.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도 나오시는데 알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난무하는 와중에도요. 민생을 위한 주도권 쟁탈전이 이어졌는데 이 저출생 문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신설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받아야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좀 출생 그다음에 보육, 교육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풀기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는 던져야 됩니다. 손잡고 해보자. 네. 오히려 그리고 받아라. 뭐 예. 하다 보면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사람들이 무슨 꼼수를 가지냐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꼼수를 가진지 알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다.
꼼수를 가졌지만 알면서 들어가서 네. 꼼수를 깨야 된다. 야. 그러면은 결국은 길이 열린다. 네. 왜냐면 저출생 문제는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이 큰 아젠다가 예. 계속 밀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예. 정부에서도 저출생 무슨 위원회인가 뭐 만들고 뭐 그런 부서도 만들잖아요. 네. 뭐 이참에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반갑다, 고맙다, 같이 해보자. 예.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은 예. 싸움이 있겠죠. 단지 큰 국가적인 아젠다에서의 싸움은 적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뺏기는 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 다 뺏겼는데 뭐 입법에서 국회에서 주도권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예, 단지 하나 그들이 나가면은 그들이 나가는 대로 손을 잡고 가서 우리 편으로 들고 오는 우리 국민을 위한 쪽으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이래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이 종부세 폐지와도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 뭐 결정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박찬대 네.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자. 네. 그러면 종부세 문제를 건드릴 때 뭐 종부세만 건드리지 말고 네. 금투세나 그다음에 그 상속세 이런 거 다 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을 종부세만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성준 정책의장은 다르더라도 네. 원내대표가 의지를 그렇죠. 있다 그러죠.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종부세 등등 관련세 전체를 한번 다뤄보자. 예.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예. 뭐 안에 내부에서도 총선에 공약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당선되기 위해서 예. 그것을 유권자들을 바로 배신하지는 못하잖아요.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그런가요? 그런 걸 이용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출 방식을 바꾸는 당원당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원들이 뽑아야 당대표 아닙니까? 당원들이 뽑아야 맞죠. 그런데 네. 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뽑았는데 참패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황우여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 어떤 스탠스를 쓸 거냐. 그분 색깔이 별로 없는 분이라서 네. 뭐 최소한도로 3.7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겠느냐. 뭐 대세에 지장 없다. 네. 한동훈 대표 되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굳이 100%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네. 뭐 그런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저는 뭐 5대5까지 내둬도 된다. 어차피 한동훈인데. 어차피 한동훈인데.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당한이죠. 어당한이네요. 어당한? 어당한을 주장하시는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당심이라는 거는 그 당원들 입장에서 당심이라는 거는 민심과 괴리된 이상한 사람들인 거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그런 거 같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고 보수 정당 어느 순간부터 보수 정당 인물 위주로 가가지고 네. 박수 부대 비슷하게 됐잖아요. 그런가요? 홍준표 물개박수, 그래요? 황교안 물개박수, 네.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 네. 대표들만 나오면 물개박수 치다가 또 싸늘하게 돌아서잖아요. 한 번에 싹 돌아서. 지금 뭐 윤 대통령 보세요. 한동훈 나오니까 물개박수 치다가 윤 대통령도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둘 데가 없다. 마음을 둘 데가 없다. 그 왜냐하면은 말씀이시군요. 뭐 네. 이게 성장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정치 과정들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지구당 부활 어제 나경원 의원은 지구당 부활보다는 우선순위가 뭐 선거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에서 좀 밀린다. 지구당 부활이라는 나경원 정치 개혁 아니다. 나경원 의원 얍삽하다. 네. 자기 원에 있을 때 지구당 부활 네. 하작했거든. 저는 국회의원 있을 때도 저 원내 수석할 때도 네.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정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그런 입장을 봐서는 지구당 부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 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율을 하면 돼요. 네. 감시도 해야 되고. 근데 재정 문제를 가지고 지구당 부활 문제를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은 옳지 않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구당 부활의 속내는 있지만은 뭡니까? 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네. 참패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맞다. 네. 그 길은 지구당 부활로 가는 것은 맞다 이래 보고 저는 현역 의원 때도 야당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지구당 부활하자. 그런데 그게 이제 현역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현역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뭐 지구당 부활 안 하면요 지역에서 예. 그 원외위원장들이 할 일이 거의 없다 이래 보시면 왜냐하면 지구당이 없는 상황에서 하면은 그게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법 탈법의 그 테두리를 이제 무너뜨려 줘야 된다. 그러면서 현직 의원들의 이 기득권도 네. 비교치를 줘야 된다. 네. 비교치를. 근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왜 지구당 부활을 원하고 있죠? 자기는 지구당 부활해도 예. 자기를 따르는 조직 개딸 조직들이 예. 지구당을 다 장악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구당 부활해도 상관이 없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또 비명계 비명 행사했지만은 그들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 이래 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지구당 부활도 예.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 지구당 부활 문제는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네.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우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면은 네. 지구당 부활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과는 다르게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또 선택적 침묵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그 윤석열 정부의 문제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은 네. 이것은 정부의 문제인데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최상병 특검 받아도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자꾸 그것을 감추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많이 꼬여버렸잖아요. 예. 일반 국민들도 다 압니다. 뭐 해병대 뭐 최상병이 안타깝죠. 네. 그런데 군의 기강 문제도 필요하다 이래 보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21대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해버렸다. 22대 때 최상병 특검이 폐기됐지만은 다른 명분을 가지고 또 안을 뭐 조정하면 또 넣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용산이 예. 좀 정면 돌파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에서는 용산 편이라는 겁니까? 뭐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지. 용산 편이라기보다 내가 그 짐을 왜 져야 됩니까? 아, 나는 털고 가겠다. 나는 뭐 그 짐 질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하는 거 있는 거죠. 아, 나중에 한동훈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뭐 무조건 봤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뭐 저는 그래서 뭐 어제까지 카톡하면서 형수님 가다가 네. 선거 과정 끝나고 선거 끝나고 그래 하는 행동들은 아유 또 뭐 보수는 또 배신을 계속 따라가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예. 조금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선거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뭐 중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그 노선으로 가는 게 맞았다. 예. 그게 이제 꼬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김영주나 이상민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보수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터졌고 예. 그 과정에서도 뭐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 같은 상황도 전개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치력이 약하다. 보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이래 보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김 여사와 카톡을 하다가 이제 당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카톡을 어떻게 일십을 한 겁니까? 카톡 안 하죠. 왜냐하면 왜요? 이제 힘이 더 세졌는데. 아, 본인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여사님의 카톡을 안 받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가기 조원지 우리 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원내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사를 위한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의료인 구인구직도 블루닥에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깊은 잠을 돕기 위해 전 세계 수많은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5성급 호텔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냉난방 관리 정답은 하이엠 솔루텍. 전국 네트워크로 어디든 하이엠 솔루텍. 공조 서비스 19년 전문가 하이엠 솔루텍. 쾌적한 사업 공간을 위한 비즈니스 공조 파트너 LG전자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 싫어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깨끗한 물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연드림 깊은 물. 자연드림 10년 임대 스마트 오피스와 다양한 상업시설, 복지문화센터까지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찾아오는 첨단 지식산업센터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분양 중. 1600-7770. HDC 현대산업개발.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울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울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울.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울 판넬. 2부를 끝내고 저희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영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 속에? 위인전에? 영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1000여 명. 빛바랜 전단지 속 실종아동들을 잠시만 바라봐 주세요.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하고 꾸준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것. 영웅은 그런 소중한 마음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의 영웅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미국,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회원국이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국내 최초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국내 최대 경제 자유구역, 세계 1등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미래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최적의 도시, 인천을 응원해주세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는 인천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매일 수도 없이 부르고 듣고 쓰는 것 이름이지요. 국가보훈부는 작년 6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처와 부,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안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겠다는 약속과 보훈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담긴 그 의지와 소망을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절기상 씨 뿌리기에 적당하다는 뜻의 망종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이 31도로 오늘 많이 덥겠고요. 경기도 고양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이 맑고 쾌청하겠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습니다. 을지로
의지로 따라 시청 가는 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의지로 5가까지 밀리고 있고요. 의지로 2가에서 1가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위로는 서강대교 쪽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홍익병원 부근 1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출근길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선택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뉴스파이팅은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유튜브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또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힘이죠. 광고가 제일 많은 방송 뉴스파이팅. 광고 잠시 듣고 올게요. 우리 집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캐리어 시스템 에어컨. KTX 인천공항 이런 초대형 랜드마크도 캐리어라고? 시스템 에어컨 가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20년 공기 전문가 캐리어.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드신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뉴스파이팅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정숙 여사 특검법, 대북 송금 특검법, 여야가 서로를 겨누면서 각종 특검법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검법에 대한 생각들은 당내에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더 화나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어제. 어제? 어제 치킨을 먹고 잤더니. 그렇군요. 역시 1인 1치킨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죠? 예, 오늘 국회의장 예. 선출에 관해서 본회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원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다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 관례상 의장과 법사위원 중에 당을 다르게 했던 관례가 있는 것인데 네. 민주당이 너무 지금 총선에서 이겼다라는 그 자만심에 네. 독식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입장을 예. 반대한다는 입장을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이 법사위를 두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떤 협상 카드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의총에서 오늘 또 의총도 있습니다. 오늘 의총도 있군요. 예, 의총에서 또 여러 가지 현안들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틀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좀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민주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게 그렇죠. 있어요. 예. 본질을 훼손하고 있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보면은 모 최고위원께서는 이 최상병 특검을 향해서 윤석열 특검이라고 네.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든 연결지어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예.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어서 반대하고요. 네. 다만 국민의 보편적 상식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네. 이 최상병 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더 솔직하게 많은 것을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를 번복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네.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박정훈 대령 건과 관련한 건데요. 이 네. 결과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했던 것이 조사로 볼 거냐 수사로 볼 거냐 좀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찰에서 그렇죠.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적용된 사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는 네. 그동안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그렇죠. 것을 막자는 취지였던 걸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예. 근데 박정훈 대령은 이것을 은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넓게 설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8명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오히려 수사를 더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정부에서 어떤 그런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권리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것이냐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8명을 특정했지만 이후에 국방부 조사단에서는 또 2명을 특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특정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집착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좀 하면 최상병 특검이 저는 초창기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했으면 네. 저희가 그 최상병에 대한 명예도 드높이고 이제 군의 이런 진상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보다 가까워졌을 텐데 정부 여당이 이걸 일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야당에 오히려 이러한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걸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결자 해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또 저는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2대에서 뭐 특검법을 통과시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네요. 예, 저는 특검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뭐 당내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면 이런 정도의 정치 공세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그리고 이것 역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수사해보고 조사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역시 어떤 특검에 맞불을 놓는 형식으로 보일 수 있고 이것은 같은 논리로 좀 특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정부 저 여당이 먼저 특검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권익위 조사 먼저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데 논란 하나하나마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옷값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저희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드러나고 기내식 있어요. 그 밥값만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 상식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밥값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 국민의힘 내에서 8090 세대들 의원 중심으로 질풍노도라는 모임이 결성됐대요. 아직도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고 계십니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저랑 이제 도봉의 김재섭 의원 그리고 김재섭 의원. 저기 대구의 우재준 의원 그다음에 경북 경산의 조지현 의원까지 이제 네 분이
저희가 30대 지역구 의원입니다. 아, 몇 년생입니까? 제가 제일 막내 90년생이고요. 90년생이세요? 87년생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0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예. 또 공교롭게도 수도권이 2명이고 그러네요. 대구 경북이 또 2명입니다. 그러네요. 서울 경기 대구 경북 한 분씩 계시고 크로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안을 좀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을 좁힐 수 있는 모임의 대화의 장으로 또 저희가 이용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원내 지도부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대변인, 김재섭,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 부대표. 그렇군요. 저는 비대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초선과 각자의 목소리를 또 연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이기 네. 때문에 저희끼리 좀 자주 만나서 또 정책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집중해보자. 그래서 만든 모임입니다. 질풍노도. 예. 또 제 옆옆방이 또 조지현 의원 방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잘 자주 되시길 만나서 또 이렇게 현안 논의를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좋아요. 질풍노도. 뭔가 해낼 것 같아요. 예. 태풍처럼. 예. 지금 뭐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의 혁신과 쇄신을 바라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안정적인 혁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초선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와 그 당원당규 개정특위를 구성하고 룰 변경에 착수를 했는데요. 당신과 민심 비중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될까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저희가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심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원내 의원들 간의 이 비율에 대해서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원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의 민심도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내 의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조원진 전 의원은 어당한 아니냐. 뭘로 바꿔봤자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글쎄요. 뭐 그건 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당에서 많은 주자들이 당대표로 나왔으면 하는데 이 지금 집단 지도체제, 절충형 지도체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진짜로? 예. 지금 저희가 당에서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월요일 날 발족했고요. 그 안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이제 당원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체제에 대한 것, 뭐 아니면 이제 룰 개정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이제 논의를 할 텐데요. 논의를 해서 안을 이제 비대위로 올리면 비대위원들이 또 의결을 하고 그걸 또 전국위원회와 상임정국위에 최종적으로 의결을 받는 형태가 될 텐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7월 말에 전당대회를 무조건 합니까?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시간상으로 역순해 보면 6월 한 13일 그 시점 중순 정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안을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마 지도체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굉장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의견이 절충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 다음 지도부 때 다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단 지도체제가 되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그 집단으로 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올 수 있고 또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그 지도부로 들어가게 되면 참 그것도 혼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사안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단지도 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상충될 때. 뭔가 결정하기가 국민들이 봤을 때 여당이 또 안정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 분산되고 그것이 분열로 보이는 것은 또 지금 상황에선 좋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우려되는 점도 있고 다만 또 집단지도 체제로 간다면 지금 저희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당대표 혼자서 대통령실과 이런 관계를 맺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 여러 최고위원들, 대표 최고위원과 여러 최고위원들 간에 분산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또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폭넓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화영 재판 판결도 나오는데 수사한 검사들을 다시 한번 수사하겠다 이런 특검법이에요. 이걸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네. 상식과 비상식의 전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에. 지금 YTN 1층 밖에 나가서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 한번 여쭤봐도 이게 과연 상식적인 것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마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아마 10명 중에 10명 다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을 네. 다시 들여다보고 이걸 재판을 중지시켜서 네. 수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제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도대체 왜 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 예.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네.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법을 계속 내고 놓고 있구나. 방탄. 예, 네. 이재명 당대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조국 혁신당의 대표도 지금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에게는 야권의 대표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이러한 법안들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좀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리 뭐 상식 비상식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게 법을 제안을 하면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통과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다시 또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도돌이표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도 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임할 거냐 말 거냐 말 그대로 정말 1인 지배 정당으로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나서셔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검찰총장의 입장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반응들. 민주당이 도대체 뭐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검찰 개혁할 때도 수사와 기소 권한은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를 보고는 기소 권한이 없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민주당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근거가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꺼낸 지구당 부활 논쟁이 한창입니다. 뭐 당 외에서도 좀 계셨으니까, 당교 외에서도 계셨으니까 지구당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치 개혁의 일환이라고 보세요? 여러 이 지구당 논의에 대해서는 현안 부활에 대해서는 원외위원장일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지구당이라고 하면 254개 사무실 지구당 사무실에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인건비에 대한 세금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대한 세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또 세금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한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좀 투명하게 한다는 점이 좀 법적인 제도가 완비가 된다면 그 선에서 검토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당에 대한 임명, 지명도 저는 경선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당 위원장의 지방 의원에 대한 공천 권한이 있다 보니까 과거의 공천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정부패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 의원분들의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 클로스드 프라이머리든 경선을 전제로 또 지구당 위원장도 그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가 뽑는 형태로 전제된다면 저는 이렇게 법적인 투명성이 전제된다면 그 안에서는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부활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치 개혁의 핵심이 되는 거냐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이게 지금 순위가 뒤로 좀 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 개혁의 제일 순위가 지구당 부활입니까? 뭐 정치 개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크게 한 4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통치 구조에 대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세 번째는 정당의 공천 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경선 위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 네 번째가 이제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분들의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발전하면서 과거와는 좀 다른 좀 이런 것들을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지 다 중요한 논의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 정서를 봤을 때는 특권 내려놓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구당 부활은 확실히 좀 순위에서 많이 밀린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지만 또 지구당 위원장도 또 전 나름대로 또 중요한 함의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나올까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글쎄요, 저는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꺼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예, 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여당은 오랫동안 또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논의해왔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같이 법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부세 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또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그 육군 훈련병과 관련해서 얼차려 사망 사건 이거는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그 군인에서 보니까 그 가해자인 그 분을 뭐 지금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군대도 다녀오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은폐하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높고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관심 갖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젊은 나이를 희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요. 이분들에 대한 명예를 지켜드리고 이분들을 존중하고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노력해야 되겠고요. 지금 뭐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이 좀 뭔가 저도 장교 출신으로서 지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은데 군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중대장과 관련해 가지고 한 사망 사건에서는 책임자로 뭐 사단장 이름이 돌아다니는데 또 여기 중대장 이름을 뭐 막는 게 또 남녀 차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논의가 심각하더라고요. 또 질풍노도 뭐 여기서도 한번 입장을 내야 되지 않나 또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환기가 필요한 순간 유후 숨쉬는 우리 집 유후 상쾌한 우리 집
있긴 이유가 있네. 창문형 공기청정기 유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토대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나를 바친 숭고한 희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내일을 기약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귀한 헌신을 존중하는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의 기억을 이어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유튜버 카준영 김준영입니다. 지금은 방송 출연에 강연에 아주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몇 년 전 저는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절망의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연매출 180억을 기록한 자동차 판매왕이었지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빚까지 잔뜩 졌거든요. 생활고, 고립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악착같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13,000명가량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고 하죠. 실제로 삶의 끝을 생각하다 제게 전화를 주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지독한 오늘도 분명 지나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이번 정차역은 자양, 뚝섬 한강공원역입니다. 내리시면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이 조성된 뚝섬 한강공원에서 인생샷도 남기고 계절마다 바뀌는 정원도 감상하고 도심 속 정원을 거닐며 일상의 휴식과 힐링을 누려보세요. 혼자 가도 좋고 함께 가면 더 좋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는 10월 8일까지. 입장은 무료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수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래디에이터처럼 검투사처럼 두 분이 또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파란색으로. 파란 나라를 보아하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추 성공 확률 20%는 엄청 높은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 로또 복권 복권 위원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로또 복권이 1등 당첨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 800만. 그래도 이게 로또 복권 사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20%는 엄청난 거죠. 아, 그러네요. 뭐 제가 보기에 한 5천억에서 7천억 시추 비용 들더라도 예. 만약에 발견만 되면 뭐 몇천조, 2천조가 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는 이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투자 볼 만한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워낙 확률이 높으니까 직접 나섰겠죠. 내년에 이게 결론 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으면 이게 대통령이 나섰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일반 장관이나 차관보다 대통령이 설명한 거는 그만큼 확률이 높다. 확실히 이렇게 있습니다. 봅니다. 앞으로 이게 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0일 만에 기적. 제7광구에 이어서 제8광구 아니 노래 뭐 나올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그 좋은 일이겠죠. 예. 근데 이번 발표는 좀 돌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무부처의 실무 담당자들도 몰랐던 이제 그런 발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글쎄요, 자원개발이라는 게 단계가 있고 예. 그 단계에서 이제 확신의 단계가 생길 텐데 아직 그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데 조금은 좀 그 섣부른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물리 탐사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그 부존 가능성을 지질 탐사를 통해서 심해 해저의 지질 탐사를 통해서 타진해 본 정도고, 실제 시추공을 뚫어서 시추를 해봐야 그게 이제 석유나 가스가 실제 매장돼 있는지, 또 그 뒤에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거를 발굴을 했을 때 실제 그게 경제성이 있을지 여러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조금은 좀 샴페인을 터뜨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제 20% 밑으로 떨어질 네.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꺼내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마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네. 지켜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물론 이 그 해저 자원 개발을 어제 오늘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라 그래요. 네.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명칭도 붙어 있던데 앞으로도 이게 실제 자원 개발까지 가려면 상당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만약 여기서 그런 그 이 부존 자원이 확인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 아닙니까? 예. 더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럼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이걸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지지율이 확 뜨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국민 전환용 쇼라고 비판하는 야당이 문제고 예. 야당은 이게 뭘 해도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뭐 속마음이 안 녹이를 바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예.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지지율 21% 대통령이 뭐가 배가 아파요. 배 안 아파요. 아니 근데 진짜 산유국이 된다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그렇죠. 뭐,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비용도 많이 쓰고 해왔던 자원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성과가 난다면 나쁜 일은 아닌데. 아니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게 개발됐을 때 그걸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또 경제성이 있을지 이건 이제 별도로 토론이 돼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민주당에서는요. 25만 원씩 나눠주자. 그게 13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시추 하나에 1,0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몇 개 뚫어서 나오면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률이 워낙 높고요. 예. 저는 7광구 박정희 대통령도 자꾸 이게 가짜뉴스 거짓말인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그때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7광구도요. 네. 일본하고 다시 협정을 해서 저는 새로 한번 탐사를 해봐야 된다. 예. 그때보다 기술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야 모두가 석유가 나오면 좋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네요.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야당은 또 정권 위기 모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로마법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바로 모든 법의 근본 명제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단서가 뭔가 봐요. 상대가 지키는 한. 아하. 상대가 지키는 한 우리도 이게 약속을 지키죠. 예. 그런데 북한이 9.19 합의를 이게 몇 번 어겼습니까? 예. 계속 뭐 완전히 미사일도 계속 쏘고 연락사무소에 폭파하고 네. 엄청나게 어겼거든요. 우리만 이게 바보처럼 계속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쓰레기 오물을 그대로 이게 내려보낸 거는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에요. 예. 따라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정당 방위 조치로서 9.19의 효력 정지는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정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이게 실효성 면에서 네. 9.19 합의가 이미 의미를 잃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수시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 작년 11월에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이유로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했더니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는 합의인데 우리만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문서로 기록된 그런 어떤 정치적 합의이자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우리가 늘 북한을 두고서 비정상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정상 국가가 하는 저열한 도발 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도 이렇게 정색하고서 이런 역사적 합의를 파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해 볼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보다 이번에 이제 뭐 그런 그 풍선 오물 투척 사건, 투척 도발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저강도 전략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대책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불안하고 또 우려하는 대목들이 있는데 네. 뾰족한 대책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뭐 이 조준사격 해가지고 예. 격추시키자니 긁어부스럼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잠재된 위험성이 거기에 네. 어떤 생화학 물질이라든지 쓰레기가 아닌 예. 그런 위험 물질이 담겨 있을 경우에 예. 그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있을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즉각 대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로 이제 그 국제법에도 정당 방위 조치가 있거든요. 예. 우리 형법처럼. 예. 정당 방위라는 거는 이제 그 부정에 대해서 부정과 불법과 합법의 대결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반드시 동등한 보복일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쓰레기를 풍선에 보내는데 우리도 쓰레기 담아서 풍선 보내는 동등한 조치할 필요 없고 더 가혹한 조치도 가능하다. 네. 왜 정당 방위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저는 확성기 예. 이런 게 상당히 실효적이라 봐요. 확성기를 이게 털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그 이제 이 뭐랄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제한해 왔던 그런 걸림돌이 사라진 거죠. 9.19 군사 합의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걸 재개할 수 있는데 네. 그 실효성은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심리전이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기 때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거는 어쨌든 상대를 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긴장이 고조되고 이를테면은 그로 인한 어떤 정치 군사적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과연 이렇게 대결 일변도로만 치닫는 게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바람직한 거냐.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숙고해 봐야 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 하면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초안지에 보면 유방군사가 항우군사 칠 때요. 예. 초나라 노래를 싹 틀니다. 어허. 이게 사면초가예요. 이게 그렇군요. 심리전입니다. 이야. 지금 이게 확성기 틀면 북한 애들이 군인들이 이등병의 편지 불러요.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이게 심리전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효력있습니다. 그렇죠. 걸그룹 노래 막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면초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심리전. 저희 방송 막 틀어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방송 틀어주면 우리 편을 틀어주는 사람도. 알겠습니다. 박어석 의원이 언급한 지지율 21% 관련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 3일간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 이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왜 이걸 앞으로 언급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말하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알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배우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정말 예외도 성역도 없이 수사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한마디로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원석 총장 한마디로 하면 이게 참 비겁한 총장이다. 그래요? 참 비겁한 총장이다. 예. 왜냐하면요. 본인이 뭐라 했냐면 이게 처벌 조항이 없는데 진실 규명하겠다 해요. 네. 그런데 처벌 조항 없는 걸 수사하는 그게 검찰입니까? 검찰은 이제 처벌 조항이 있을 때만 네.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성역이 없다 했는데 왜 그럼 김정숙 여사는 왜 소환 조사는 안 합니까? 그다음에 그 부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있어요. 그래요? 왜 조사 안 합니까? 예. 또 그 부에 이준석 의원의 무고건도 있어요. 그렇군요. 형사일부에 예. 왜 김건희 여사만 전담팀 만들고 소환조사 시사하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 이게 성역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만 그냥 수사하는데 이건 역차별이죠. 오히려 이제 그 좌파 진보 진영이 국민들이 더 김건희 여사 비판 여론 윤석열 때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차별한다 이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정욱 변호사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원석 총장이 갈수록 지금 고립무원인 것 같은데 그래요. 현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일원으로 네. 평가됐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저렇게 평가한다면 그 굉장한 저는 이중잣대라고 보고요. 네. 그런 거죠.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성역이지 않습니까?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았다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말을 보면 그게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진술서를 낸 거고 검찰이 보낸 질문지에 대한 답변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이게 직접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총선을 통해서 이렇게 민심이 확인됐고 갈수록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당연히 법대로 원칙대로 누구든 성역 없이 소환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고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청탁금지법은 그렇죠. 근데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좀 얘기가 달라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어떤 이 정부 결정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받고서 금품을 받고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확인해 봐야죠 그거를. 때문에 이게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 이 명품백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까지 불러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발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압수수색도 아무런 뭐 소환도 안 한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 성역으로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알선 수재나 청탁법이 말이 안 되는 게 최재형 목사가 또 말을 바꿨어요. 자기는 처벌되거든요. 알선 정제죄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란법도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말을 바꾸고 있고 근데 알선 수재가 안 되는 게 알선 수재라는 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김창준 미국의 그 하원 의원 있죠. 이분을 뭐 국정자문회의에 좀 위촉한다거나 아니면 죽음에게 국립묘지 안장이에요.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제가 누굴 만나서 이게 박원석 의원이 참 훌륭하니까 하면 좋은 질 한번 써봐라. 이게 추천이지. 이게 부정한 청탁입니까? 최재형 목사가 자기한테 부정한 청탁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파우치하고 이거 김창준 이하고 이게 대가성이 있나요? 아버지 친구로서 선물로 던지는 거지 대가한 게 없잖아요. 이 뇌물 알선수재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서 본인이 안 했다잖아요. 지금 한 책만 조사를 한 거고 받은 사람도 불러 조사를 해야죠. 그래,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구 특검법 이게 대북송구 특검법이 아니고요. 이화영 사건 수사한 검사들을 다시 수사하겠다 이런 특검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사법방해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특검법에는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 등이 담겨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거 검사 출신들이 자기가 있던 조직에 이 사람들은 다 조작해서 수사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사가 잘못됐으면 재판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 가지 첫째 문제가 있는 게 옛날로 치면 이제 그 도둑놈이 포졸 있잖아요. 포도청에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오히려 포졸을 때리패는 거예요. 도둑놈이. 이걸 한 단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범죄 피의자가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판사가 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판사가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걸 지금 검찰을 수사하면 말이 됩니까? 그럼 판사까지 수사할 겁니까? 이게 사법방해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수자백 우리나라는 이제 그 플리바게닝이 합법 안 돼 있죠. 이거야말로 이게 플리바게닝 아닙니까? 자백하면 다 봐준다. 그렇죠. 이런 게 이것도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 특검법. 그러니까 역대 많은 특검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라는 특검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건의 그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방탄 특검이다.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못 믿어하거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허위 진술 강요나 뭐 서류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화영 씨의 진술도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재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무슨 뭐 문제 삼을 게 있다면 별도의 고발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건인데 이걸 특검으로 다루자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데다가 좀 전에 이 형의 감경 조항 같은 경우에 이건 재판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재판의 영역을 특검법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도 있어서 약간 위헌적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좀 이 특검법은 좀 성급하고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 질문의 대답은 또 우리 친구 두 분께서 합의 맞았네요.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옳았군요. 알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김종숙 여사 특검을 추진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뭐 좀 정치 공세를 하는 모양새예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윤상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하니까 뭐 본인도 이게 발휘하는 게 정치 목적도 있다 봐요. 전당대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당대회 출마합니까? 한대요. 한대요? 예, 재보고는 한다 하니까 따라서 이제 근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의 물타기도 맞다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런 특검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니까 방어용으로 김정수 특검까지 맞불로 갔는데
특검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지금 1일 1특검에 5개 발의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하나도 특검 대상이 없고요. 예. 딱 제가 주장하는 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특검. 뭡니까? 바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9.19 USB 준 거.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살인 때 방조한 의혹. 예. 그다음에 북한 동포가 왔을 때 강제복송시킨 거. 요거 정도가 특검 대상이에요. 왜? 그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 사형까지 가능한 이런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북한하고 연결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뭐 옷값이나 이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뭐 이화영 전부 이게 특검 다 없애야 됩니다. 특검 중독이에요. 예. 딱 하나 맞아요. 문재인 특검만. 문재인 대통령 특검만. 지금 PD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딱 하나만 하고 끝내 특검은. 아니 이건 명백한 물타기죠. 개인 의견이라고. 예, 개인 의견이죠 물론. 오늘 말한 건 다 개인 의견이에요. 김건희 서정훈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위한 특검이고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누가 봐도 네. 사실은 김정숙 여사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검찰이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사를 못하거나 혹은 권력의 외압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물러난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거기다가 고발도 돼 있어요. 이거 저 국고남용 손실죄로. 네. 그럼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요.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이걸 지금 특검을 하자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 물타기를 정치적으로 하겠다. 저는 윤상현 의원이 법을 발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별로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결국에는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이렇게 특검법을 남발하는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금 뭡니까 대북송금 특검이 네. 설득력이 없는 것처럼 이 특검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예. 근데 저는 김정숙 여사가 최근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이 관련돼서 뭐 서정훈 변호사처럼 이런 분들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다 이제 고소고발하겠다 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긁어부스럼돼요.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을 이게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에 써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공방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 특검이 될 리도 없거든요. 네. 김정숙 여사가 이로 인해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만무하다고 봐요. 그거를 또 고소고발함으로써 네. 이거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같으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멀리 계신가 봐요. 뭐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면 저를 고소하면 이게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요. 어떻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 아무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까? 본인이 문다혜 씨한테 보낸 돈이 여러 루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샤넬 옷도 국정원 의혹이 있고 네. 본인이 그대로 빌려 있고 반납했는데 인천공항에 전시된 옷이 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옷이 다르잖아요. 샤넬 자켓 옷이 관봉권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기내식이 있는데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뭘 고소한다는 거예요. 빨리 쟤부터 고소해라. 제가 이게 변호사로서 대표 대응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렇게 또 핫해집니다.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목요일 쉬는 날이죠. 알겠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행사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여당은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야 7당,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한 목소리로 거부권 행사했던 방송 3법을 다시 발의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좀 바꾸는 겁니다. 네. 이사 추천 숫자를 늘리고 추천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법안의 요지예요.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도 지금 방송장악 논란이 있고 지금 또 방통위 같은 경우에 전횡이 얼마나 심합니까? 5명 이상이 방통위원이 대학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2명이서 지금 계속 방통위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때문에 저는 이 방송 3법을 야 7당이 네. 이렇게 뜻을 모아서 재발의하겠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수정당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지금 의원이나 보기에도 지금 이 방송 관련된 논란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공동 발의에 동참을 한 거라고 보고요. 이걸 두고서 방송 장악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방송을 장악합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 여당이나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는 거지. 그래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왜 이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게 모든 걸 이 법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다 임명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KBS 이사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랬군요.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막 임명하니까 네. 이 법을 두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려니까 갑자기 사당하는 방식을 바꾸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주장하는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네. 방송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예. 워낙 그전에 장악돼 있던 건 노조라든지 이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이제 방송 3법 본인이 정권 잡음하세요. 네. 꼭 뺏기면 이런 거 하더라고. 아니, 나중에 정권 잡고 나서 바꿔가 하시라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마땅히 당시에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정권 뺏긴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말고 바른 말 많이 하시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핫 이슈죠.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지금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변경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어차피 나오면 한동훈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단일 지도 체제는 유지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당원이 지금 100% 뽑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7대 3 정도로 네. 한 30%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돼요. 그래도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뭐 출마를 한다면 그렇겠죠. 예. 지금의 뭐 당원들의 그 지지 분포나 또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를 보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뭐 압도적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당원당규 개정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예. 룰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룰은 변경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 그래요.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 이거는 정당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집단 지도 체제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이 각자 정치력을 발휘하는 구조가 돼서 리더십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봉숭아학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얼굴만 보면 싸우는 예. 그래서 지도력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이걸 잘 조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무슨 혼합형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 뭐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단일 지도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룰 변경은 저는 이번 총선 민심으로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당원 100% 그것도 지난 총선에 네. 다른 사람들 못 나오게 하려고 선거 앞두고서 지난 총선이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 때 급조했던 당원당규 개정이었잖아요. 그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네. 당원당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또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락토픽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한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일상 속 광고 모니터, 키오스크, 전광판 이 모든 게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정보와 광고 콘텐츠를 전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시스메이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6년 연속 매출 1위. 삼성전자 공식 스타 파트너 시스메이트와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시스메이트. 2017년부터 2022년 기준.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퇴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하하하하.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에 올게요.